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훈련이 갑자기 침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으로 25일에 한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대만 점령 작전으로 전환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더 빠른 속도의 항공 및 작전, 새로운 포병 체계, 더욱 경계가 강화된 상륙 및 공중 강습 부대를 통해 대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강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만군도 대만 침공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중국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평시에서 전시작전 체제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격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중국 공군은 대만을 향한 도발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대만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중국군 전투기는 월 평균 245회 이상씩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는 월 10회 정도였는데 현재는 월 평균 245회씩 진입하고 있어요. 이는 매우 큰 시그널인데요.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 전투기들은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월 평균 120회 정도 침범하면서 경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상대로 한 공중 영역에서 압박을 키우고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중국군은 2023년 10월에 단 하루 만에 전투기를 153회를 대만 인근으로 추격시키면서 압도적 우위에 공중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공군의 전략도 다소 바뀐 모습이 관측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중국 공군이 해안기지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출격을 하는 방식이었다면요, 현재는 중국 내륙기지에서 출격해서 대만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들과 공중 급유기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전투 반경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는 해군 전력도 크게 강화하였는데요. 미 국방부에서 밝히길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가 12척가량의 군함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만과 가까운 본토의 한국까지 합치면요, 중국 해군 전력은 6시간 안에 대만 해상을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꽤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만군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대만군은 강습 상륙 함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 강습 병력을 태운 헬기를 해군 함정에 싣고 출격시켜 침공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군은 지상군 전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2015년에는 중국군 지휘통제 구조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에 중국군은 대규모 육군 부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기동성을 높인 소규모 편제로 분할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동성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자는 중국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만을 마주한 해안지대에 배치된 6개의 상륙 여단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겨냥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미 육군 참모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조슈아 에로스테기 교수는요, 이러한 중국의 지휘통제 구조 개혁 작업이 인민해방군의 대만에 대한 집중과 실질적인 전쟁 능력에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시진핑 주석이 지시했다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하고요. 중국 육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중국군은 신속 전개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중국군은 대만 침공 시 출항할 항구 바로 근처에 주둔 중인 상황이고 군 기지 안에서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군이 실전 투입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군은 대만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과 로켓의 발사대도 광범위하게 실전 배치했죠. 이렇다 보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요,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정말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대만을 기습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봉 병력은 포위 훈련을 진행하는 병력이고 그 다음 후속으로 들어오는 병력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중국 본토에서 빠르게 대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병력으로 구성하여 이후 후속타를 치는 방식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 잡지인 함선 지식에는요, 대만 핵심 기반 시설을 먼저 공격하고 침공을 시작하자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함선 지식에서는 관련 목표물 3-40곳을 거론하였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구조는 전력의 78%가 화력발전소, 11%는 원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등 주요 인프라의 60%가 대만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군이 이러한 발전소를 파괴해버리면요, 전기와 수도가 당연히 끊길 거고요, 교통, 통신, 의료 등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주요 변전소 3곳을 거론하며 이곳을 공격하여 파괴하면 대만 북부에서 정전이 발생할 확률이 99.7%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요 사회 인프라를 공격하여 대만을 혼란하게 한 다음에 침공하면 수월하게 대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일이나 로켓이 될 수도 있고요, 내부 사보타주나 사이버 공격 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크게 주목이 가는데요. 최적의 공격 시기로는 태풍이 오기 직전인 여름철 평일 오후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의 날로 꼽은 것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대만을 침공하려면 대만 해협을 넘어가야 합니다. 대만 해협은 가장 짧은 곳은 131km죠. 즉 100km가 넘는 지역을 넘어가야 하기에 시작부터 난관이기도 한데요. 상륙전단을 활용하여 넘어가면 되겠다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대만 해협은 해류가 강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변화무쌍한 지역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해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함대가 이동하기가 좀 힘든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상륙작전에 유리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1월에서 2월, 6월에서 8월은 상륙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태풍이 분다거나 기후적으로 상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을 바꿔보면 반대로 대만을 도와주려는 지원군도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기 직전에 상륙을 해버리면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려고 병력을 급하려 해도 대만 내로 진입을 못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기후적인 이유로 인해서 진입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잡지가요, 그냥 민간에서 만드는 잡지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함선지식이라는 잡지는요, 중국 국영조선사 중국 삼박공업그룹이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중국 당국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2025년 4월에 중국군이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였을 때 대만 최대 LNG 터미널과 유사한 LNG 저장 시설이 타격 목표물로 설정되는 등 함선 지식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작전이 이루어져서 더 주목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도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역시나 명분 쌓기인데요, 미국 해군 마크 몽고메리 예비역 소장은 5월 15일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요, 대만에 약 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개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는 4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이 보기에는 적은 숫자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요,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저 500명 중 한 명이라도 죽으면 미국이 곧장 참전한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들은 순수 전투병력이라기보다는 대만군을 훈련하고 군사장비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훈련 인원으로 보이는데요, 5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미국은 대만에 공식적으로 군을 주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1979년에 중국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면서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무기 판매 등 방어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후 대만 주둔 병력을 조금씩 늘리더니 1979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병력을 늘린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 것이죠. 당장 미국 내에서는 대만 방어를 위해 병력 규모를 현재 대비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1000명 정도를 주둔시키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도 점점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2023년 5월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최소 36개국으로부터 중국과 대만 통일 지지 의사를 끌어내며 대만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잇따라 양안 통일 지지 의사를 받아내며 대만에 대한 외교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양안 통일이라는 동의를 다른 나라에서 받은 것은요, 대만을 점령해야 한다는 명분도 쌓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국의 통일 지지 표명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적인 지지가 있으면 더 수월하게 대만을 침공하여 장악할 수 있으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중국의 침공은 당연하겠지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 세계 평화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쟁은 게임에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